오늘은 간편장부 작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작성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2022년 부가세 신고 총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수익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입액. 2022년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한 매입액을 확인해야 하고요. 세 번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이 또한 2022년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한 신용카드 매입세 부가세 신고 시에 미반영되었던 카드 사용 내역을 해당 카드사에 요청하여 엑셀 파일로 준비합니다. 네 번째, 원천세 신고분 인건비.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된 그 정규직 직원이나 일용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원천세 신고를 완료한 인건비와 그리고 3.3% 원천 징수한 그 사업소득세 인건비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와 일용직은 급료 개정 과목에 들어가고요. 3.3% 사업소득자는 지급수수료 개정에 해당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금 계산서 밀발급 임차료.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그 임차료가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 공과금 등의 납입.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기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이나 영업용 차량의 차량 보험료, 그리고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내역을 준비하셔서 이 부분을 경비로 반영해 줍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필요 경비로 반영했을 때 소득 금액이 확정된 후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할 경비가 없는 경우 추후에 반영을 합니다. 사실 셀프로 한도 계산을 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1인 사업자는 임차료나 이 복리후생비는 해당이 안 되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인증서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료 인증서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인증서나 개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기장 의무 구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사항에는 업종별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 수익 금액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 경비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 금액 및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예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고 안내 자료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수익 금액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금, 또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도 이번에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납부세액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이납세액을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게 반영이 될 거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납부세액이 149만 6,240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내역, 개인연금 해당되는 내역은 이제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가산세 항목인데요.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안 하고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했을 때 기장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꼭 장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미감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여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영수증 미감행
그 가산세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데 아직 미신고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여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1%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간편장부 신고를 위해서 신고서 작성 전에 매출액과 필요 경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 대해 모두 설명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간편장부 작성을 위해서 매출액 확정을 해볼게요.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수익 금액이 21932,646으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이 부분도 제가 수익 금액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업소득 지급 명세 4,987만 5,615원이 있습니다. 라움 L은 간이과세자로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합한 금액이 수익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기재해 볼게요. 상호를 기재해 주시고 사업자 번호 시고 부가세 신고 내역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 금액, 그 종합소득세 그 신고 도움 서비스의 수익 금액과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맞는다면 이 금액을 사용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하시면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가 따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공제로 변경해서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득의 확정 그 수익금액은 이 금액이 되고요. 이 사업소득을 매월 관리를 하신다면 월별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2월에 한 번에 기재해 줄게요. 1년 동안 매출 합계 금액은 72082,298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경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엑셀 서식만 제대로 작성을 하시면 간편장부는 정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경비 계정별 정리를 위해서는 탭에 요 항목별로 정리가 필요한데요. 각 항목별 내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이 세금 계산서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장 변경, 사업자로 변경하기로 넘어가 줍니다. 조회 발급에 목록 조회, 월 분기별 목록 조회, 매입, 연별 조회하게 하시면 1년 동안 받은 매입 내역을 이로 한꺼번에 엑셀 내려받기 하실 수 있어요. 그 내역이 이렇게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이고요. 이 목록을 상호별로 정렬해 줍니다. 이 상호는 거의 같은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호 전체에 간편장부 서식에 상호 복사해 주고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 필요 경비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이 필요 경비입니다.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서식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서식이고요. 간이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세액이기 때문에 합계 금액을 필요 경비로 변경해 줄 겁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계정 과목인데요. 이 UDID는 지급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계정을 기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지급 수수료 항목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UDID는 모두 지급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로 반영해주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지급 수수료예요. 지급 수수료 해주고, 그리고 이 더 길 여기는 매입액입니다. 계정 과목의 매입액이죠. 이건 제가 물건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한 내역이기 때문에 매입액으로 반영을 해주고, 지마켓도 지급 수수료, 쿠팡도 지급 수수료, 쿠팡페이 지급 수수료. 이 한국 벨라루체는 매입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반영을 해주면 여기 합계 금액이 반영이 되고, 이 금액은 필요경비 합계에 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고, 계산서도 있으시다면 조회 발급에 목록 조회 월 분기별 전자계산서 매입, 여기는 반기별만 가능하잖아요. 반기별, 연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회 기간을 2022년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기 조회하기. 전 내역이 없네요. 2기 조회하기. 해서 이것도 매입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엑셀 내려받기로 받으셔서 상호별 정렬하시고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사업용 신용카드 반영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금액 조회 하시면 (22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라움L은 그 사업용 신용카드 그 매입세 공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시로 다른 업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회를 하면 이렇게 가맹점별로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하는 가맹점 건을
공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사업주 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신 걸로 제가 간주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면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전체 상호 복사 기하시고 요 금액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수 정형외과 여기까지는 면세 사업자예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제로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요런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 병원이나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제외를 해 주셔야 돼요. 제외를 해 주시고 불공제로 표시를 해 줍니다. 불공제 항목들은 필요경비 금액이 요 합계 금액으로 오게 되는데 공제되었던 항목들은 이 공급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는 이렇게 합계 금액이 함께 오게 되고요. 기존에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었던 내용, 공제되었던 항목들은 공제로 표기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공급 가액 항목만 오도록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각 항목별로 계정 과목을 기재해 줍니다. 이거는 뺄게요. 빼고 보색대인당 이거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을 기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여기 반영된 금액은 이곳에 반영이 된 금액은 필요경비 합계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일 경우 공급가액이 합계금액으로 들어가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액이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라움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이 금액은 합계 금액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엔 다 공제일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계정을 다 하나씩 건건히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계정을 정리를 해주시고 현금 영수증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는 주회 발급에 현금 영수증 조회에 매입 내역 조회. 분기별로 해서 이것도 내려받기로 받으셔서 그 신용카드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신용카드의 경우는 각 카드사에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 거예요. 그 안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과세 유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 카드사에서 카드 내역도 이렇게 상호별로 정렬을 하셔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그 가사용은 구분을 하셔서 제외를 해주셔야겠죠. 공급가액과 세액, 기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매입세액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을 경우이니까 이 공제 불공제에 따라서 필요 경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불공제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에 따라 필요 경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정 과목을 상호별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되고 이 필요경비 합계 금액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용 경비는 제가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임차료나 원천세 신고분 인건비나 공과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간이 영수증 등 그 금액을 합산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0날 급여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급료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 급료도 필요경비 합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필요 경비 합계를 정리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금 계산서 끊긴 총 매입액은 170,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 그 외 사용 경비, 필요 경비 합계에 다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를 해볼게요. 표자 개인으로 변경해주고요. 종합소득세 클릭해주고 일반 신고 화면으로 신고해 볼게요. 저는 사업소득만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클릭해주고 분리과세소득 해당 없고 소득의 종류 모두 적용해줍니다. 적용해주고 자, 라움 L 이 라움 라움 L에 대해서만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보시면 매출액은 (32,646) 기재해 주시고 이 기타 부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한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기타 부분에 수익금액에 산입해 줍니다. 저희가 상품 매입액이 있었죠. 전년도에 남은 재고액이 있다면 올해 기초 재고액에 기재를 해주고 올해 상품 매입액은 기재를 해주고요. 기말에 남은 매입액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네, 남은 재고액은 없어요. 접대비 기재해주고요. 차량 유지비 지급수수료 그리고 소모품비 기재를 해주시면 필요 경비의 합계는 18150,439 18150,439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총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의 입력은 끝났습니다. 수익 금액 합계에서 필요 경비 금액을 빼면 그것이 나의 소득 금액이 되고 그 소득 금액에 인적 공제, 세액 공제를 반영하고 기납부 세액을 빼주면 실제로 2023년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잘 기재가 되었죠. 그러면 라움 L의 2022년도 소득 금액은 456,244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편장부 작성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합산해서 타소득이 있을 때 함께 신고서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